이번 시간부터는 준동사의 마지막 분사와 분사 구문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분사 그리고 분사 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요. 하나는 ing, 하나는 pp 이렇게 동사가 ing나 pp의 형태로 바뀐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ing 하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진행 시제에서도 등장을 했었고요. 동명사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것은 모양은 ing, 하는 역할은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사를 수식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두고 앞이나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고요. 형용사 역할을 할 때 또 하나는 보어 자리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문장 볼 때 동사가 ing가 되면 능동 의미의 형용사,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살펴보았었거든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P 형태가 되었을 때는 어떻다라고 했으니까 수동 의미의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어떤 동사가 ing 형태가 되면 능동, PP 형태가 되면 수동 이렇게 되는데 얘가 문장의 동사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PP라고 했을 때 우리 동사의 3단 변화 있죠. 동사 원래 모양, 그리고 과거 시제, 그 다음에 PP라고 하는데 얘가 불규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 시제랑 PP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과거 시제 동사라면 능동의 동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겠어요? 얘가 능동의 동사인지 아니면 수동의 형용사인지 판단해 보아라를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부사라는 것은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닌 아이죠.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주요 성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요 성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주요 성분이 아닌 경우는 명사가 있으면 명사를 바로 앞이나 뒤에서 수식할 때 주요 성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어 자리,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사용됐을 때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죠. 그런데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 부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요 성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부사절 보겠습니다. 부사절이라는 것은 우리 시제할 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해서 접한 적이 있으니까 자, 부사절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있고요. 접속사 뒤에 주어 그리고 동사 이런 형태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용상 이 접속사를 말하지 않아도 의미가 전달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명사가 주어 자리에 사용된 명사가 뼈대가 되는 자리에 이미 등장을 했어요. 그런 경우라면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없어도 알아들으니까 굳이 쓰지 않는 겁니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동사를 있는 그대로 동사 살려두면 문장의 형태가 어그러지죠. 왜냐하면 문장에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이렇게 짝을 만들어야 되고 이 짝의 개수가 잘못되면 틀린 문장이니까요. 그래서 이 동사를 가장 기본적으로는 ing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동사를 ing로 바꾸는 것이 가장 기본. 그런데 비동사라면 뭐로 바뀌겠어요? being이 될 겁니다. being. 그리고 being인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비동사를 뭐하러 쓰냐인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고요. 비동사 뒤에 어떤 형태가 오는가 했을 때 우리 진행, 비동사 뒤에 ing, 진행이 가능하다. 그죠? 진행 시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비동사 뒤에 pp 해서 수동 기억나시죠? 네. BING는 진행, BPP는 수동이었습니다.
이게 지워져 버리고 나니까 즉 비동사가 빙이 되지만 살아있어도 비동사가 빙이 되지만 살아있어도 괜찮지만 지워지고 남은 형태 보시면 ing는 진행, pp는 수동 이런 원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게 쓰였는가 즉 이 동사가 한다라는 능동의 의미라면 이 진행으로 된 거 능동이에요. 수동이 아니죠. 자, 능동인가 아니면 pp 수동인가 결국은 능동일 때는 ing, 수동일 때는 pp가 바르게 쓰였는가 이걸 판단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수동 했을 때 신경 쓰실 거 바로 그 동사가 몇 형식이냐에 따라서 수동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수동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걸 자동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의미에 따라서 때로는 수동이라기보다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되 모양은 pp로 바뀌는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 신경 써야 되는 경우, 주의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은 ing는 능동, pp는 수동, 이걸 기본으로 가시고 가면서 또 깊게 설명하면서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해석까지 해보아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사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ing와 pp가 있다. 이건 이제 아실 거고요. 이름은 ing는 현재 분사, pp는 과거 분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재와 과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일 뿐입니다. 자, 동사가 ing가 됐어요. 그리고 얘가 동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능동 의미를 가지고 있다. 능동 의미의 형용사, 그쵸? 네, 능동. 그리고 동사가 pp가 됐어요. 그러면 수동 의미의 형용사. 여기까지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우리 fall이라는 자동사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사예요. 자동사니까 수동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형용사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falling. 일반적으로 자동사는 능동만 가능하니까 falling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fallen leaves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뭐죠? 자, fall이라는 동사가 과거 시제는 fell, pp가 되면 fallen. 이래서 이게 바로 뭐다? pp. 과거 시제 동사도 아닌 명확하게 pp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 어떠한 이파리? 이미 떨어진 이파리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pp가 수동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바로 지금 같은 경우예요. 예외적인 경우 완료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완료라는 게 뭐냐면요. 이미 끝난 이란 뜻이에요. 이미 끝난. 즉, fall이 떨어지다 라는 의미인데 falling leaves라고 하면 떨어지는 중인 이파리 라는 뜻이 돼요. ing가 어떤 의미? 진행. 진행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fallen leaves가 맞는 이유는 떨어진 게 끝난 이파리, 즉 낙엽. 떨어진 게 이미 끝나버린 이파리에서 fallen leaves가 바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완료, 이미 끝나버린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진행 또는 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 따로 챙겨서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개념적으로 ing는 능동이 주로 쓰이고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pp는 수동이 주로 쓰이고 완료를 뜻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형태. 자동사가 형용사로 바뀌었다.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뭐? ing로 바꿔주는 거예요. 해석은 뭐뭐 하는 이렇게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동사는 수동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것만 약간 있습니다. 그럴 땐 pp를 사용하는 거 아주 특이한 예외가 몇 가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타동사는 ing 형태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목적어.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반드시 데려오고요. 얘가 4형식이라면 목적어 2개, 5형식이라면 목적격 보어까지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해석은 역시나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서 다른 명사를 수식하죠. 뭐가 뭐뭐 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타동사라면 수동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타동사의 경우는 pp가 가능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뭐뭐뭐 되는 이라고 해서 뭐뭐 되는 명사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주의할 거 pp 뒤에 자, 얘가 3형식 동사가 pp가 되었다면 이 뒤에는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4형식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형식 동사라면 목적격 보어였던 것이 지금은 주격 보어의 상태로 남아 있었다라는 걸 수동태에서 배운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pp 형태가 되었을 때 3형식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4형식이라면 뒤에 목적어가 있고요. 5형식이라면 명사나 형용사를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called Jane. 근데 앞에 명사 이렇게 있으면 Jane이라고 불리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 얘가 주어 동사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어 동사라면 명사가 부르다 Jane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지금 그렇지 않고 수식일 때 Jane이라고 불린 명사 이렇게 가는 이유가 동사가 pp가 됐으니까 되는, 당하는 그래서 불린 명사인 거예요. 불리는 명사. 그런데 뭐라고 불리는? Jane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이었을 때 Jane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부르다 뭐뭐를 뭐뭐뭐라고 했을 때 이 Jane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었던 아이란 얘기죠. 조금 개념 잡히시면 좋겠습니다. 모호하더라도 아 그런가? 이 정도의 느낌만 가지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공부하면서 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가 자세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 그런가? 맞아 그런 것 같아 라는 동의 정도에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사가 사용되는 자리를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자, 분사는 동사와 관련돼서 사용될 수도 있고 명사와 관련돼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깊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자, 진행 시제에 분사가 쓰인다. 비동사 뒤에 ing가 진행이죠. 자, 동사가 ing로 바뀌었을 때 능동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능동 옆에 진행, 지금 하는 중, 그죠? 그래서 바로 진행 시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더 공부하겠으나 이게 지금 보어 자리일 수도 있다. 그죠? 보어일 때도 또 가능성은 아닙니다. 동명사일 수도 있고요. 동명사. 그러니까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즉 가볍게 보면 아주 쉽지만 좀 깊어지는 경우 해석을 하면서 이게 어떤 뜻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가능성만 받으시면 돼요. 두 번째, 수동태. 수동태는 비동사 뒤에 pp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수동태에서 왜 pp가 쓰였으니까 동사가 pp가 되면 수동 의미의 형용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상태다. 뭐뭐 된 상태, 뭐뭐 당한 상태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세 번째로 완료 시제인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 have, pp.
여기에서 PP가 있는데 수동태에도 PP가 있으니까 이 PP를 보고 수동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have PP는 능동. 그러면 자동사를 가지고 have PP 만드는 거 괜찮은가요? 완전 괜찮아요. 수동이라면 have been PP, 요게 수동이죠. 자동사라면 be PP, 웬만해선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경우 이 자동사가 뒤에 전치사랑 짝을 이루고 있다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자동사는 수동으로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동사 중에서 뒤에 전치사랑 같이 짝을 이루어서 행동을 표현하는 경우에서 된다, 당한다 라는 의미가 전달이 가능하다면 수동태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수동태 부분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한 파트를 공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연결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명사와 관련된 경우 보겠습니다. 명사.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한다. 자,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는 거니까 명사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명사 바로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길이가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보어 자리에 사용된 형용사 역시 주어 또는 목적어를 수식 또는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와 관련된 경우다 라고 정리를 해드린 것 뿐입니다. 그 다음 자, be 뒤에 ing, 진행 시제이다. 맞죠? 진행 시제, 하는 중인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들어갈 동사가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이렇게 쓰면 능동입니다. 수동을 쓰고 싶으면 PP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being, PP가 바로 수동이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신경 쓰실 것은 능동인가 수동인가 챙길 수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양일 때 진행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동명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ing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동사랑 관련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 BPP는 수동태, 즉 BPP는 수동태. 그런데 BPP에서 B가 없이 PP만 있으면 뭐일 수 있다? 과거 시제 동사. 이게 왜 중요하나요? 능동이란 뜻이에요. 능동. 즉 동사에다가 ED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능동이나 수동이다? 능동. 그래서 자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되지만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have pp는 완료 시제자. 저거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능동이죠. 자동사라면 어떻게? 능동으로 쓰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일 때는 어떻게 바뀌어요? 모양이 have been pp 그리고 타동사인 경우만 have been pp로 바꾼다. 예외적으로 자동사라 하더라도 뒤에 전치사까지 갔을 때에는 수동으로 바꾸기는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를 살펴볼 텐데 그 위치를 볼 거예요. 문장에서 명사가 쓰였다라고 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앞에 명사 신호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가 나올 거야 준비해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때 분사, 좀 더 폭 넓게 보면 형용사로 쓰인 분사의 위치는 단어가 하나일 때는 이 앞에서 수식을 하고요. 길면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명사 신호음이 무엇이 있는가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뒤에서 또 한 번 나오겠지만 문장 분석할 때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명사 신호음 첫 번째 on, the 소유격 on the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꼭 명사가 있어야 돼요.
어나 어는 하나, 더라는 거는 그.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그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이런 뜻이고요. 소유격은 누구누구의라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너의 뭐 이런 식이라면 뒤에 항상 명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명사 신호음 언더 소유격. 두 번째 명사 신호음 전치사. 전치사가 있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하는데 이 목적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명사가 온다. 그런데 명사도 되지만 뭐도 괜찮아요? 네, 동명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명사절이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또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명사절 중에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제약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또 나중에 자세히 봐야 하지만 일단 명사 신호음은 바로 전치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세 번째, 자, 1번과 2번은 반드시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경우이지만 3번과 4번은 명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보셔야겠죠. 뒤에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아이들. 첫 번째로는 this, that. 복수라면 these, thos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대명사죠. 이것, 이 사람, 저것, 저 사람 아래는 복수로 표현한 건데요. 얘가 명사 자리에 쓸 수도 있지만 이 뒤에 명사를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명사, 저 명사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3번은 뒤에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4번 some, any, no. 자, some, any, no는 이 세 가지가 3번처럼 마찬가지로 대명사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some 뒤에 명사, 일부 명사 또는 어떤 명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부 명사, 몇 개의 명사 뭐 이런 식으로요. any는 어떤 명사, 아무 명사 이런 뜻이고요. no는 0개의 명사 이런 의미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 3번과 4번 그리고 1번과 2번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지금은 이것들이 명사 신호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정리해 주시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어요? 네. 자, 이런 경우에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면 요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요. 길이가 길다 그러면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를 교재 310쪽 제일 아래 4번 형용사에서 예시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a dying man입니다. dying, 죽다라는 die가 여기에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어부터 명사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니까 지금 형용사로 사용된 dying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죽은 사람인가요? 죽어가는 사람인가요? 네,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die의 특징, 일단 무슨 동사? 자동사,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주어가 죽다라는 일형식 자동사이고요. 지금 dying이 되었을 때 죽음이 아니죠. 이미 죽음이 끝난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라서 이 경우는 어떤 의미예요? 진행 의미입니다. 진행. 그러니까 아직은 목숨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동사는 ing로 바꾼다. 왜요? 수동이 불가능하니까. 그쵸? 그것도 괜찮은데 뭘 뜻할 수도 있다? 진행. 그래서 a dying man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문장 길이가 길 때 저거 맞는 표현이다 라고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the rising sun. 더부터 명사까지가 하나의 말 덩어리 괜찮죠? 그 다음 rise. 무슨 동사? 자동사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자동사가 동명사가 됐고 목적어를 데리고 있다? 그건 안 됩니다. 해를 올리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죠? 떠오르는 태양, 즉 앞에 있는 rising이 뒤에 있는 명사인 sun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다, 자동사. 오르다 해놓고 오르는, 올라가는 태양,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태양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는 어떻게? ing 형태 가장 기본, 그리고 앞에인 경우 이렇게 조금 특이한 경우는 진행, 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고요. 자, 세 번째, the wrecked ship. 더부터 명사까지 한 덩어리. 배래요. 배인데 무슨 배? wrecked, 난파된 배. wreck이라는 단어가 망가뜨리다 라는 동사거든요. 여기까지 wreck. 망가뜨리다 하니까 망가진 배, 망가짐을 당한 배죠. 배가 알아서 부서졌어 라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다 무엇을? 배를 이렇게 의미가 되어서 망가진 배, 즉 수동 의미의 형용사로 wrecked 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 다음 masked robbers. robber는 강도라는 뜻인데요. 앞에 masked. mask가 물론 명사로 쓸 수도 있지만 동사로 쓰면 복면을 씌우다, 가면을 씌우다 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주어 쓰고 mask, 주어는 복면을 씌우다, 예를 들면 his face, 그의 얼굴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가면으로 가리다, 가면을 씌우다. 그러면 강도들은 복면이 씌워져 있는 상태, 이미 쓰고 들어온 거죠. 강도야 너 이리 와봐, 마스크 씌워줄게 라는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쓰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masked robbers, 좀 특이한 건입니다. masked robbers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거 배운 적 없는데요 하는 아이가 등장하는 경우는 선택지 중에서 다른 선택지에 명확하게 답이 있을 때 지금처럼 좀 어려운 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the only place left. the only place, 더부터 place까지가 하나의 말 덩어리입니다. 장소이고요.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어요. 유일한 장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엄청 중요한 문법은 아닌데 the only, the very 이런 식으로 바로 그 또는 유일한 그런 의미가 되면 이 사이에다가 수식하는 I를 더 이상 잘 안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딴 거 말고 그거 이렇게 강조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명사를 써주는 게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있으나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틀린 문장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좀 난이도 있는 문법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우린 뭘 알아야 되는가? 이 뒤에 있는 left를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원래는 동사 live. 얘는 아주 여러 형식으로 쓰이죠. 1형식 주어가 떠나다, 3형식 목적어를 떠나다 또는 목적어를 남겨두다, 그죠? 4형식 역시나 떠나다, 남겨두다, 5형식 떠나다, 남겨두다 아니죠. 5형식이면 상태로 남겨두다, 4형식은 간목에게 직목을 남겨두다 이렇게 정리하셔야죠. 자, live는 1, 3, 4, 5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소하고 떠나다의 관계를 보면 남겨진 장소,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사람이 떠나다 장소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남겨진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어는 어떻게 표현해요? 남아있는 장소는 이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좀 더 명확하게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는 것이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남겨진 음식, 남아있는 음식 뭐 이 정도로 표현했었습니다. left를 보시면 남겨진, 남아있는 이 정도로 보세요. 왜냐하면 주어가 무엇을 떠나다, 능동일 때는 떠나다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PP, 수동 의미의 형용사가 되면 뜻이 어떻게 된다? 남겨진. 근데 우리말은 그냥 남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좀 주의해서 봐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The window broken last night. 창문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창문? 지난 밤에 깨진 창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break. 무엇을 깨다 부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깨다 부수다 할 때 뒤에 망가지는 것이 목적어로 올 테고요. 창문의 입장을 보면 창문은 깨지는 거. 그래서 pp, broken, pp를 사용해 준 겁니다. 그런데 얘는 왜 뒤에 가서 붙어 있을까요? 단어가 길어졌습니다. last night, 지난 밤에 깨진 창문,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masked robbers 나눠서 앞에는 분사가 앞에서 수식했죠.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때를 전치 수식이라고 합니다. 전치, 앞에 위치했다. 그리고 뒤에 두 개는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데요. 명사를 어디서? 뒤에서 수식해주는 역할. 보통은 지금 마지막처럼 길이가 길어졌을 때 그렇게 되지만 하나짜리라도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The sun rising in the east. 더부터 명사까지 하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sun에서 끊었습니다. 태양 해놓고 무슨 태양? 동쪽에서 뜨는 태양, 이렇게 수식입니다. 자, 여기서 보실 것은 rising의 형태인데요. rise가 무슨 동사? 자동사. 그래서 ing로 바뀌었는가 확인을 하시고 뒤에 뭐가 없어야 되나요? 목적어가 없어야 되죠. ris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목적어 없습니다. 수식 어구만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rising이라는 표현이 바르게 사용되었구나를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reason 사용해도 안 되겠고요. raising 이런 식으로 타동사를 써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동사의 pp를 형용사 자리에 써도 안 되고 타동사를 쓰면 안 돼요. 타동사를 쓰면 무엇을 기르는 태양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뒤에 식물을 기르는 태양 이런 식으로 아예 뜻이 달라진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를 써야 된다. 이 판단을 빠르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those invited, 그리고 그 밑에도 볼게요. those involved. 자,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those가 쓰였죠. those는 뭐뭐한 것들 또는 뭐뭐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뭐뭐한 것들 또는 뭐뭐한 사람들. 그러면 요 뒤에서 요렇게 수식, 얘도 뒤에서 요렇게 수식이에요. 얘를 주어 동사로 보지 않고 수식의 관계를 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아냐면 문장 전체를 뜯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시로 드린 거는 문장이 아니라 한 부분이죠. 문장에 따라서 그들은 초대했다 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invite, 초대하다, 초청하다, 무슨 동사?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초대하다라고 할 거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초대했다 누구누구를 이렇게 문장으로 쓸 거면 they invited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문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누구누구를 초대한 사람들 이렇게 능동으로 쓰고 싶으면 얘를 ing 화면 조금 지울게요. 얘를 inviting 하면 초대한 사람들인데요.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명사를 초대한 사람들 이렇게 돼요. 왜? invite 뭐라서? 타동사라서. 그러면 invited를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또는 초대된 사람들 이렇게 타동사의 타동사의 수동 의미 형용사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아래도 those involved에서 involve가 무슨 동사? 타동사입니다. involve 타동사.
그래서 뭐뭐를 포함하다 라고 사용되죠. 여러분 이거 수동태에서 be involved 라는 표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be involved 했을 때 이 뒤에 사용하는 전치사, 약속된 전치사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어는 연루되어 있다 라고 할 때 무엇무엇에인데요. 그 사건이라는 범주에 라고 해서 이 뒤에 in을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무엇무엇에 연루되었다 라고 할 때 be involved i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게 수식이라서 관련된 사람들, those involved, 관련된 사람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PP 형태가 되었을 때는 관련시키다, 포함하다 이게 아니라 관련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수동의미. 그리고 만약에 사건을 붙여서 뭐뭐에 관련된 사람들 계속 말을 이어가고 싶다면 뒤에 전치사 in 해놓고 사건. 그래서 이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자동사와 타동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invite, involve 전부 무슨 동사? 타동사. 그래서 PP가 되면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게 맞고요. ING가 되면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풀이 공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타동사가 ING 형태의 분사가 되었다면 뒤에 반드시 뭘 데리고 온다? 목적어.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럼 틀렸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타동사가 PP가 되었다? 그러면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뒤에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형용사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동사의 성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되는, 당하는 이라는 수동 의미를 가진다. 이 정도로만 할게요. 요것에 관해서는 뒤에 온 형태에 관해서는 조금 더 깊게 공부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 311쪽 분사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라고 빠르게 푸는 방법 소개를 하는데 모든 문제가 요거로 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할 사항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문제를 빠르게 푸는 법. 첫 번째는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 구별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사라면 어떻게? ING가 바르다 이렇게 보시고요.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죠? 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타동사인 경우 타동사가 ING예요.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타동사라면은 PP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PP인데 몇 형식의 수동태인지 수동태라기보다 수동 의미의 형용사인지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동사가 몇 형식으로 쓸 수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 외웠다면 지금 우리 교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